자, 이걸로 하기 전에 뭐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메서드 안에 써주면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얘네를 출력하겠다 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다시 콘솔에 1, 2, 3이라고 뜨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요, 여기서 이거는 요거예요. 요거 역슬래시 메모장에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줄바꿈 한번 할 거고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한번 더 하겠죠. 그죠? 이렇게 좀 세 줄에 걸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중간에 제가 줄바꿈하는 역슬래시 n을 3번 넣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1, 2, 3이 줄바꿈을 해가면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결과는 좀 더 뛸 거예요. 얘는 이렇게요. 얘를 만나면 무조건 줄바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줄 띄었네요. 총 여기서 한 줄 띄었고 2줄 밑으로 2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뭐 이게 다고요. 이렇게 해보죠. 뭔가 출력을 하기 전에, 자,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중학교 수학 시간이에요. 아마 그때 미지수를 배웠을 겁니다. 미지수 x, 뭐 y, 뭐 이런 거 방정식 문제 풀 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지수 x는 이제부터 5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미지수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이 녀석의 값을 5라고 제가 미리 말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화면에 뭐라고 나올까요? x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5라고 나올까요? 얘는 5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요, 얘는 5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얘는 9가 나오겠네요. 그죠? 연산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얘는 x로 보면 안 되고 x 안에 5를 넣어 놨으니까 이제부터 얘는 5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녀석은 9가 될 거예요. 그 뭐 방정식 그런 문제 풀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미지수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 미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자, 여기서는 이 자바에서는 이런 미지수를 변수라고 해요. 미지수란 말 대신에 변수라는 말을 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지수를 쓰기 전에는 한번 만들어 둬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x는 5고 y는 뭐 10이고 뭐 이런 거. x 더하기 y는 15가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그냥 막 썼는데 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리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걸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바는 얘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x라는 변수가 있다 라고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이제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정의, 변수 선언, 이런 변수가 있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x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겠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변수가 될 거고요. 얘는 실제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C 언어 자료 구조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램을 뜯어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메모리 공간이죠. 메모리 공간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는 공간으로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변수는 공간이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 내용 몰라도 되고. 얘는 실제로 공간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x라는 공간에, 다시 말하면 변수에 5라는 값을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근데 이 두 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듯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 이퀄 마크 있죠? 는, 얘는 수학에서의 는이 아니에요. 수학에서 는은 보통 좌변과 우변이 같다 할 때 하잖아요. 여기서의 는은 넣겠다, 그러니까 인서트의 의미예요. 대입의 의미입니다. 대입, 넣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넣겠다는 얘가 되는 거죠. 뭔가 어디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겠다는, 넣겠다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사칙연산이 아니라 대입연산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붙은 int는 뭐냐면 얘는 인티저의 줄임말이에요. 인티저는 뭐냐? 정수형이라는 뜻입니다.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 안 붙은 애들, 쉽게 마이너스 뭐 0, 그리고 양수 음수 다 합쳐서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자면 x 앞에 int라고 써졌기 때문에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는 는이라는 단어가 붙을 거예요. 이 문장이 붙어요. 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정수 아닌 값을 넣으면 뭐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x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정수만 넣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자바의 최상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써준 이상 x 안에 정수 아닌 값을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안 돼요. 얘는 실수니까, 소수점 있는 애들, 플로팅 넘버, 실수니까 정수만 넣겠다고 했는데 실수를 넣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을 얘는 초반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줄이 의미하는 바를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안 되는 이유까지 일종의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x 앞에다가 int라고 써주는 거는 오직 정수만 넣겠다는 뜻이에요. 좀 중요합니다. 얘는 요런 건 상관이 없죠. 얘도 정수니까요. 마이너스 5 이건 정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정수니까요. 정수가 들어가면은 얘는 뭐라 안 할 건데, 뭐 이런 거 마이너스 5.6 이런 거 얘는 틀렸다고 뭐라 할 거예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를 일단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인티저까지 했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돼요, 안 돼요? 제가 얘를 먼저 쓰고 이 녀석을 다음에 썼어요. 어제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프로그래밍은 위에서 아래 순서로 읽어드린다고? 그럼 이건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네요. 얘가 위에 있으니까요. 그죠? 얘는 넣겠다 였잖아요.
근데 만들기도 전에 넣어버렸네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기도 전에 값을 넣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선언하기도 전에 그냥 얘를 사용한 거죠. 변수는 선언과 사용만 하면 됩니다. 얘는 선언과 사용인데, 선언을 아래다 해버리면은 얘는 이 시점에서 x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만들었으니까. 밑에 내려와 봐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잘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그죠? 만들고 넣었으니까요.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줄에다가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요 x라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만들어지자마자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자마자 오라는 값을 넣겠다잖아요. 결론은 그죠? 만들어지자마자 오라는 값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녀석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 뭐 이렇게 하기 싫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줄에 걸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넣겠다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없는 변수예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9를 출력하겠죠. 왜냐면 이제부터 x는 5가 들어있으니까요. 얘는 더 이상 이 그냥 알파벳으로서의 x가 아니라 변수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값이 뭐 있나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중간에 제가 x는 2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선 뭐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니까 이 시점에서 x는 여전히 5일 거고요. 이 시점에서의 x는 이제는 2가 들어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자면 x라는 공간 변수에 2라는 값을 넣겠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는 2로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얘는 6이 나올 건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미 5를 넣었잖아요. x는 한번,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 어디선가에서 이제 2를 한번 더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개념인데,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어요.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만약에 얘가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x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5를 넣었어요. 처음에 최초에 넣고 그 다음에 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 x라는 이 공간 안에는 최초에 5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2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5랑 2랑 같이 들어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게 덮어쓰기 당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유는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값으로 얘는 업데이트 할 겁니다. 자, 제가 만든 이 로직에서 출력은 총 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출력, 콘솔에 출력하겠다는 몇 번 하고 있어요? 2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했던 거 5랑 2가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절대. 1번 시점에는 x 안에는 5가 들어있는 거고요. 2번 시점에서는 x 안에 2가 들어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유는 여러가지 좀 섞여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실행 순서, 그리고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네. 물론 이것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당연히 얘는 실수를 넣겠다는 거니까. x는 애초에 지금 정수형으로 맞춰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했대요.
이런 말 안 했대요. 그럼 여기서 x는 뭐예요? 5예요. 여전히 값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값을 바꿔서 넣어주면은 이 바뀐 값으로 이 시점부터는 바뀐 값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안 돼요. 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번 선언할 수 없어요. 이거랑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는 변수 선언을 하는 모양이잖아요. 변수 선언,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번 만든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안 됩니다. 대신에 얘가 되는 이유는 얘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만든 거 사용할 뿐이에요. 얘는. 만들어 놓은 이 x라는 변수를 사용만 하는 거고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름이 안 겹쳤으니까, 이름이 겹치지 않았으니까요. 얘는 그냥 다른 변수가 된 거죠. 이 위에 거랑 상관없는. 그쵸? 자, 그럼 맞춰보세요. 얘 뭐라고 보면 돼요? 이거 뭐 나와요? 얘는 9 나오죠. x를 갖다 쓰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요, 이 나오는 거예요. x2를 갖다 쓰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 더, x2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때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얘는 숫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변수명은 없어요. 변수명은 변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숫자 문자 섞었으면 되지 않나 해서 봤더니 이것도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요즘 대신에 이건 가능합니다. 숫자가 뒤에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띄어쓰기 안 됩니다. 엮어주려면은 언더바 같은 걸로 엮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단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숫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건 가능해요. 중간에 들어간 거, 뭐 끝에 들어간 거,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서 만들어서 사용만 잘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변수에는 값을 아직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요. 그럼 지금 줄이 난리가 났죠? 다 고쳐 주셔야 돼요. 이런 식이라면. 이게 맞는 모양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두 번 감싸졌으니까요. 어제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약간 초록색으로 돼 있고, 얘는 그냥 텍스트로 돼 있고, 이 녀석은 뭔가 코드처럼 보이고요. 그죠? 이거는 실행해 보시면은 뭐라 할 겁니다. 네. 얘는 지금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글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슬래시 2개로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한 줄 주석을 하고 싶다면 컨트롤 슬래시였죠. 컨트롤 슬래시 다시 한번 누르면 풀리고, 얘네들은 무시한다는 거. 얘네들은 이 실행기가 이 코드를 쭉 읽어드릴 때 이 부분은 다 무시를 할 거예요.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주석은 그냥 메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실험을 좀 해보면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얘는 6이 나오겠네요.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안되냐? 이럴 때는 그냥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딩 중이네. 네, 96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서 여기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면은 여기 어떻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이제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 제일 처음 내용. 제가 이렇게 지어 놓으면 이거 한글로 쓸 수 있을까요? 이 한 줄을 이제 해석한 거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말하듯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X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O라는 값을 넣겠다죠. 그죠? 요 한 줄 해석하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9였고 여기서는요 이미 만들어진 x이기 때문에 그냥 x라는 변수에 얘는 이제 공간이죠. 변수에 2라는 값을 넣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6이었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 코드 안쪽을 봅시다. 여기 이 메인 메서드 안쪽 x라는 말이 총 몇 번 등장해요? x는 개수 그냥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근데 잘 보시면 x는 변수일 때가 있고요 값으로 볼 때가 있네요. 맞죠? 어떨 땐 변수로 작동하고 어떨 때는 그냥 x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 6이 나오는 거고. 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거, 쉽게 구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이퀄 마크가 뭐였죠? 넣겠다의 대입 연산자였죠. 그죠? 이 녀석은 그래서 요 우변에 있는 거를 요 좌변에 있는 이 녀석한테 넣겠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x라는 말이 지금 이 이퀄 마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왼쪽에 있죠. 얘는요? 왼쪽에 있나요?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얘는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죠? 이퀄 마크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즉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랑 다른 말이에요.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이퀄 마크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공간, 즉 변수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지 않을 때, 뭐 이럴 때, 이럴 때 얘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변수예요. 즉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얘가 변수인지 값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기준은 이퀄 마크입니다.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고요.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석할 줄 알아도 오늘 성공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듯이.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고서 제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뭐라 하겠죠. 얘는 왠지 아시겠나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뭐 주저리 많을 때는 맨 위에 거만 보세요. 그냥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맨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지금? cannot find 심볼이라고 하죠. 뉘앙스 파악 정도만 가능하셔도 돼요. 얘는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못 찾겠다, 이런 거 없어서 못 찾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6번째 줄에 있고요, 6번째 줄로 갔어요. 이런 거 못 찾겠대요. 못 찾을 수밖에 없죠. x라는 변수는 없으니까요. 만들어 놓질 않았으니까. 지금 x잖아요. 그죠? 얘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있는 변수가 됐으니까. 없어서 뭐라 한 거니까 있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하나 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변수의 값이에요. 는 왼쪽에 없잖아요. 값이죠. 그러면 얘는 5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요. 그쵸?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됐었어요? 우리가 이 쌍따옴표 기준으로 했을 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출력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 변수가 아니라 그냥 알파벳 x네요. 문자 그대로의 x네요. 맞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5랑 x. 얘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x예요. 그리고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쌍따옴표를 쓰면은 얘는 그냥 문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쌍따옴표 없이 쓰면은 얘는 그냥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이어서 얘가 문자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x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요. 이게 만약에 바뀐다면 그냥 순서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x5 이렇게 나오겠네요. x5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좀 더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m.out.ln 자, 뭐라고 나올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다 지울게요. 얘는 1, 2, 3, 1, 2, 3 나오네요. 이렇게요. 그쵸? 1, 2, 3, 1, 2, 3 나와요. 네. 네. 지금 다시 돌아와서 1, 2, 3, 1, 2, 3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모양은 똑같아요.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점이 안 보이네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코드상에서 보면은 분명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거는 문자로서의 1, 2, 3이고요. 두 번째 거는 뭐겠어요, 그럼? 얘는 숫자로서의 123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아도 얘네들을 까보면 정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다른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문자랑 이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456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456. 자,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거 뭐라고 나오고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숫자였나요? 아니죠, 문자였죠. 얘는요? 숫자였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 어때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얘는 그냥 문자랑 더한 거라서 옆에다가 이어 붙여줬을 뿐이죠. 첫 번째 거. 근데 두 번째 건 어때요? 얘는 그냥 진짜 사칙 연산을 한 거잖아요. 덧셈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랑 더할 때랑 숫자랑 더할 때랑은 결과가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문장 데이터 타입이고요. 얘는 숫자, 즉 정수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타입은 자료형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료의 형태를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안이라고 쓸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명이라고 쓰겠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문자랑 문자 더했을 때 요게 없네요. 그럼 그냥 옆으로 나오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실행을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띄어쓰기, 공백까지 다 포함해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옆에다가 붙였죠.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휴지가 맞나?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문자랑 지금 숫자랑 더하고 있는데 수학에서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옆에 붙여서. 근데 또 파이썬은 이게 안 돼요. 문제랑 숫자랑 더하는 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자바는 우선 이렇습니다. 자바는 문자랑 숫자랑 연산이 가능해요. 자, 쌍따옴표로 감싼 이 녀석은 문자였고요. 이 녀석은 정수 10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사실 누군가가 변했어요. 원래대로 보자면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연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같아지려면 지금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은 다른 거죠. 자료형은 다른 거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가 숫자가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나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x는 다시 x 콜론을 숫자로 바꿔보세요. 좀 이상하죠? 그죠? 얘를 문자로 바꾸자면 이것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얘는 한번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과정이 한번 더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뭐라고 나오죠? 그냥 앞에 화면만 보세요. 예상 다 하셨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상이랑은 좀 다를 겁니다. x 콜론 30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는 맞죠? 이게 이제 1번 이렇게 연산이 주어졌대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자 지금 연산자가 총 2개 나왔어요. 누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즉 이만큼이 먼저예요? 다시 이만큼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만큼이 먼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먼저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먼저가 되려면 방금도 봤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이 녀석의 연산 결과는 이렇게 묶일 거라는 거죠. 방금 봤었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은 연산자는 이거 하나네요. 그러면 얘는 그냥 문자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또 문장이랑 숫자랑 더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가 숫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 녀석이 문장이 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모양이? 문장이랑 문장이랑 더하면 그냥 옆에다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죠? 근데 저는 x 콜론 30이 나오게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건 수학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은 요 안쪽이 괄호 안쪽이 먼저 연산이 돼서 그걸 갖다가 문장화를 시켜서 더할 거기 때문에 30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가 먼저 되는 거니까 이게 먼저 되면 이 자리에 30 남을 거고 그러면 x 콜론 더하기 30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랑 자 변수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int x는 10이고 int y는 5래요. 자 출력하면 뭐 나와요? 실행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왜? x, y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활용을 안 했잖아요. 사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를 x로 바꾸고 여기를 y로 바꾸면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는 왼쪽에 없잖아요, 얘는. 그죠? 얘는요? 얘도 값이에요. 그럼 x 안에 10 들어있으니까 이거 10으로 보면 될 거고 얘는 5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는 15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근데 뭔가 이상하죠? x는 10인데 그죠? 이때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앞쪽, 그러니까 이 뭐야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거는 문자 그대로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 값으로 이어 붙여진 이런 녀석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자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얘는 실제로 연산을 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y 값을 활용하기 싫다, x 값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써줘야겠다. 이러면 x5가 나올 테니까 다시 x10이구나. x는 10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됐네요. 그러면 x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담아놨고요, y에다가 5라는 숫자를 담아놔서 가능한 일이죠. 이거를 뭐 여러 줄에 걸쳐서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 x 안에 들어있는 값인 10이 이렇게 붙어서 나올 거고 y 안에 들어있는 값이
붙어서 나올 거니까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문제를 열어보시면 수정 가능 지역 시작, 수정 가능 지역 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마 출력 결과가 x는 5, y는 10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출력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코드 내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한 군데예요. 나머지 손대시면 안 돼요. 여기를 y로 바꾸고 여기를 x로 바꾸면 사실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x는 5, y는 10 이렇게. 근데 여기는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열어보시면 여기 밑에 변수 문제 두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앞에는 뭐 개념 설명이고, 아니네, 개념 설명, 요 주석은 지우셔도 돼요. 대신에 지금 A는 5, B는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을 해서 출력을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겠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